전번 시간 이후에 그 체세포 복제 부분을 좀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복습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정모세포가 있고요. 남모세포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컷, 그 다음에 난자 부분 있죠. 그래서 생식세포가 이제 체세포 분이고, 이거는 이제 생식세포의 분열이 되겠습니다. 체세포 복제가 아니고, 이제 생식세포가 분열이 되는데, 이거는 그 정자 염색체가 EN에서 N으로 바뀌죠. 23개로. 46개에서 23개로 바뀌고요. 그 다음 남모세포도 46개에서 이제 난자 염색체 23개로 바뀝니다. 떨어지죠. 분열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면은 23개로 떨어지고 난자도 23개로 떨어지죠. 그래서 염색체 중에 다시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다시 수정란이 되면은 첫째 43개로 다시 바뀌죠. 46개 다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모세포에서 정자로 바뀌면서 염색체가 23개, 남모세포 46개에서 난자 염색체로 바뀌면서 23개가 다시 합쳐지면서 수정란이 되면서 그 정상적으로 46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상 염색체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안전한 개체가 되겠죠. 자, 보면은요, 그 세포 분열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체세포 분열,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그 체세포는요, 체세포는 상동 염색체, 전기 부분에는 상동 염색체, 염색 분체가 있고, 그 다음에 DNA 복제 부분은 같습니다. 보면은 DNA 복제 부분이 상동 염색체하고 이제 염색 분체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염색체가 본래 4개죠. 4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에는 생식세포는 어떤 형태냐면은 감수 분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감수 분열이라는 게 그 줄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결합한 상동 염색체 쌍을 이루고 있다가 그게 이제 분리가 되겠죠. 분리돼서 이제 중기로 가면은요, 체세포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분리가 되죠. 여기 이제 방추사가 연결되죠. 그래서 끌어당기면은 이제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염색체 분체가 분리되고, 여기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기에 가서는 체세포는 염색체가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생식세포는 제1감수 분열에서 제2감수 분열로 바뀝니다. 그래서 염색체 분체가 분리됩니다. 염색 분체, 여기는 중기계가 있었지만, 여기는 나중에 감수 분열 때 염색 분체가 분리돼가지고 다시 염색체가 이제 2개 나오죠. 염색체 2개 나면서 다시 염색체가 또 나옵니다. 염색체 2개 이런 부분을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고 생식세포 분열을 좀 차이 부분을 좀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중요시 되는데, 자, 체세포 분열, 그 다음에 생식세포 분열. 생식세포는 감수 분열 1분열이 있고 감수 2분열이 있고 이런 부분이 나눠진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염색체가 4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염색체가 2개다는 이야기입니다. 2개 된다는 것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왜 육종학을 배워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죠. 왜 DNA를 배우고 어려운 학문을 배우고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 이 부분입니다. 이제 가축을 육종하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애니멀 브리딩이라고 그러죠. 브리딩이라는데 가축을 유전적으로 개량하게 해서 더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제 그 품종이 안 좋고 새끼도 많이 안 낳고 그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는 젖을 많이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게 나온 것은 도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육종하는 것은 개량하겠습니다. 유전적으로.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DNA 정보에는 그 유전적으로 가축이 가지고 있는 유전을 개량하는 거죠. 개량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육종할 때 목표냐면은 고기가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축산물의 생산량 증가. 그러니까 고기가 많이 나오게끔 또는 계란이 많이 나오게끔 그다음에 이제 우유가 많이 나게끔 우유라든지 계란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축산물의 생산량의 증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육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축산물의 효율적인 생산 부분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효율적인 생산, 사료를 먹여서 빨리 크도록 하게끔. 그래서 생산비가 덜 들어가고,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 부분. 그 다음에 축산물의 품질이 좋아야겠죠. 맛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고기가
이제 한우도 보면은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습니다. 원뿔이 있고 투뿔이 있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품질을 높여가지고 가격을 많이 받을 것인가, 소비자에게 좋은 것, 맛이 좋은 것을 줄 것인가. 그래서 품질을 향상시키고요. 그 다음에 사양 한계를 극대화시키게끔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 한계에서 최대한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극대화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생산에 안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는데 어떤 때는 잘 안 크고 어떨 때는 어떤 품종은 잘 안 크고 어떤 품종은 잘 큰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안정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일정하게 스테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축의 신묘, 보기에도 좋아야죠. 밖에서 봤을 때, 이제 애완견이라든지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봤을 때 털도 예쁘고, 그래서 보기에 마음속으로 봤을 때, 예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축의 육적인 목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들. 자, 축산물 생산량을 증가, 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계란이라든지, 우유, 이런 부분들을 생산량을 증가시키게. 그 다음에 축산물의 효율적인 생산 부분. 사료를 적게 먹고 빨리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품질 향상. 그 다음에 생산 한계의 극대화. 그 다음에 생산의 안정화 부분. 가축의 신미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개량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개량을 하는데 어떻게 육종을 할 것이냐 얘기죠. 이제 선발과 교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선발은 이제 도태를 시키는 겁니다. 안 좋은 것에는 도태를 하고, 이제 도태를 하고, 좋은 것은 선발해서 셀렉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렉션 하는 방법이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선택해서 정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축이라는 것은 암컷이라든지 수컷을 이야기하는 것이 남컷이라든지 이것을 이제 암컷은 이제 난자가 쓰겠고 수컷은 정자겠지만, 자, 정축으로 이용하자는 거. 계속적으로 새끼를 낳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발할 때는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선택해서 정축으로 활용하자. 그 다음 이제 교배 방법입니다. 근친 교배가 있고요. 잡종 교배가 있습니다. 근친 교배는 서로 이제 가까운 것들, 말 그대로 가까운 길이 교배를 시켜서 교배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잡종. 품종이 다른 것을 교배시켜가지고 우수한 품질을 한다. 그 다음에 근친교배는 각각의 부모에서 좋은 형질만 찾아내서 계속 교배를 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보면은요. 이제 핵분열에서 이제 핵물질의 변화와 행동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핵분열인데요. 이제 핵분열은 이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자, 강기입니다. 강기. 핵막과 인이 보인다는 뜻이죠. 강기에는요, 보면은, 자, 여기 핵막과요. 자, 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기입니다. 요 강기를 다시 보십시오. 강기는 여기 핵막과 이제 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염색체는 보이지 않고, 염색사로 존재하기 때문에 염색체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DNA가 복제되고 세포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DNA가 복제되고 세포가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체가 복제돼서 2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중심체죠. 자, 여기 이제 세포막 속에 핵막이 있고, 핵막 속에, 자, 인이 있고, 그 다음에 중심체가 이제 2개가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강기라고 그럽니다. 강기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 자, 이제 강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기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각 스텝인데요. 자, 강기에는 어떤 형태냐. 자, 분열이 됐죠. 핵막이 아까 보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핵물질이 2배로 증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기 부분은, 자, 여기 있는 핵막이죠. 핵막. 핵막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가 강기에는 염색체가 보이지 않아요. 염색사로 있었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는 보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염색체가 보이기, 염색사는 이제, 에서는 보이지만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하죠. 중기 가면은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늘어섭니다. 자,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늘어서고 어떻게 되죠? 자, 여기는 방추사죠. 방추사에서 이제 끌어다니는 게 되겠죠. 이 부분.
중앙에 늘어선다. 여기 중앙에 늘어섰죠. 그 다음에 방추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가면은 염색체가 갈라져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자, 이 염색체가 방추사 끌어다니니까 끊어져서 어떻게 되죠? 동원체 부분이 끊어졌겠죠. 끊어져서 이렇게 이쪽 극과 이쪽 극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제 끊어졌죠. 이 부분이 끊어졌고 중기선은 붙어 있고 중앙에 있죠. 중앙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기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말기 부분 여기가 끊어집니다. 다시 완전히 끊어지는데 자, 핵막이 다시 나타납니다. 핵막이 다시 나타나고 세포질이 밖에서 안으로 잘록해서 분리됩니다. 이 부분이 잘록하게 불러진다, 이제. 이게 이제 만입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그 동모세포는 이게 잘록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잘록해서 분리가 돼서 다시 이렇게 분열이 되죠. 자, 부분을 보면은 감기에는 핵막이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핵물질이 2배로 증가하고 전기 부분은 핵막이 없어지고 염색체들이 보이는 겁니다. 염색사로 있다가 염색체이기 때문에 염색체가 보여지고 중기에는 이 염색체들이 중앙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중앙에 딱 분리돼서 그 세포 중앙에 늘어서 이 세포 내에서 이거는 방추사가 또 보이기 시작. 여기는 방추사가 안 보이죠. 방추사가 안 보이고 이렇게 해서 분리되고 그다음에 축이 가서는 염색체가 갈라져서 양극으로 이동한다. 갈라져가지고 양극으로 이동한다. 그런 이야기 하죠.